문제 1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번 문제는 대표적인 법조문 문제입니다. 법조문 문제는 주어진 법조문을 근거로 하여서 상황을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선지의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법조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조문과 같은 경우에는 각 조 옆에 1조 적용 범위, 2조 정의, 3조 국고 지원의 제외, 4조 타당성 조사 전문위원회 검토의 대상, 이런 식으로 각 조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법조문을 읽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조문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1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조 정의. 국제 행사라 함은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를 하고 또 외국인 비율이 5% 이상인 국제 행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총 참여자가 2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3% 이상만 외국인 비율이 돼도 충족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3조 국고 지원의 제외. 3조와 같은 경우는 이 각 호의 내용에 따라서 국고 지원이 제외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외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 이후 최초 개최되는 행사에 해당 연도부터로 한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1호, 2호 내용 간략하게 보면 1호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 지원을 7회 받은 경우, 또 2호는 그 밖의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서 국고 지원을 3회 받은 경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조입니다. 4조 타당성 조사 전문위원회 검토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1항을 보시면은 타당성 조사 대상은 국제행사에 개최돼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국제행사로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2항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은 국제행사에 개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미만인 국제행사로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3항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 이내인 경우 타당성 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갑 광역자치단체는 2021년에 제6회 A박람회를 국고 지원을 받아 개최할 예정이다. A박람회는 매년 1회 총 25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20여 개국에서 8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참여해 왔다고 합니다. 2021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한편 2020년에 5번째로 국고 지원을 받은 A박람회의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었으며 이 중 국고 지원 비율은 25%였다고 합니다. 그럼 40억 원에 25%니까 국고 지원 금액은 10억 원이 되겠네요. 그럼 선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 2021년에 총 250만 명 참여자 중 외국인 참여자가 감소하여 6만 명이 되더라도 A박람회는 국제 행사에 해당된다. 자, 2조 보실까요? 2조에 보시면은 지금 총 참여자가 200만 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이 비율이 3%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이니까 3% 비율을 계산을 하면 외국인이 7.5만 명 이상 참여를 해야겠네요. 하지만 지금 1번에서 A박람회 외국인 6만 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박람회 국제행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 2번. 2021년에 A박람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A박람회는 2022년에 국고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지금 A박람회는 2020년에 5번째로 국고 지원을 받았고 2021년에는 6번째, 2021년에는 7번째로 국고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조에서 보시면은 3조 1호 매년 1회 정기적인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서 국고 지원을 7회 받은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국고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A박람회가 2022년에 7회 국고 지원을 받았으므로 2023년부터 국고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따라서 2020년부터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 2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 3번. 2021년 총 사업비가 52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고 지원은 8억 원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4조의 1항과 2항을 보시면 A박람회 총 사업비가 52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4조 1항에
타당성 조사 대상은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국제행사로 한다 해서 타당성 조사 대상이 맞겠구나 하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틀린 선지가 되는데요. 지금 국고 지원을 8억 원 요청한다는 규정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지금 1조에서 여기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 규정은 1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번에서 A박람회는 국고 지원을 8억 원을 요청한다면 이 법조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용이 되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3번 자체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2021년 총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증가를 하고 국고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이는 10억 원이겠네요. 금액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자, 4조 1항과 2항을 보시면은 총 사업비가 60억 원이면은 그 50억 원 이상에 해당이 돼서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지 이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은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항 추가로 보시면은 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 이내인 경우 타당성 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 A박람회 총 사업비가 60억 원이고 국고 지원은 10억 원입니다. 이거 비율 계산해 보면 60억 분의 10억이니까 16.7%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가 20% 이내에 해당이 되므로 타당성 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지 4번 옳은 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 5번. 2021년 갑 광역자치단체와 을 기초단체단체가 공동 주관하여 전년과 동일한 총 사업비로 40억 원이죠. A박람회를 개최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우선 1조 보시면은 이 법 규정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선지 5번의 이 앞에 공동주관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40억 원이므로 지금 4조 2항을 보시면은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이 되겠죠. A박람회가. 그러면은 타당성 조사는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지 5번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법조문 문제입니다. 이 주어진 법조문을 근거로 선지의 옳고 그름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법조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1항. 영화위원회는 영화 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 입장권 과액의 100분의 5의 진흥기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전 연도에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에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 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영화 상영관 경영자는 이러한 진흥기금을 매월 말일까지 징수를 하여서 다음 달 20일까지 위원회에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3항. 위원회는 이 영화 상영관 경영자가 이러한 진흥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연체료가 발생하네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4항. 위원회는 이런 진흥기금 수납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경영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진흥기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조는 지금 보시면 1조 1항에서 언급하는 영화의 종류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선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 영화 상영관 A에서 직전 연도의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청소년 관람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한 경우 진흥기금을 징수한다. 우선 청소년 관람가 애니메이션 영화, 지금 2조 1호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영화를 100분의 60 이상 상영했을 경우 1조 1항에 보시면 진흥기금을 징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 진흥기금 징수한다고 하고 있죠. 선지 1번 틀렸습니다. 선지 2번. 영화 상영관 경영자 B가 8월분 진흥기금 60만 원을 같은 해 9월 18일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1만 8천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 1조 2항을 보시면은 8월분 진흥기금은 8월 말일까지 징수를 하여서 다음 달 20일, 즉 9월 20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B는 9월 18일에 벌써 납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딱히 그 가산금을 낼 필요가 없겠죠? 지금 61만 8천 원이 아닌 지능기금 6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지 2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 3번. 관람객 C가 입장권 가액과 그 지능기금을 합하여 영화 상영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12,000원이라고 할 때 지불 금액 중 지능기금은 600원이다. 1조 1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능기금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권 가액을 X라고 할 때 그 지능기금은 0.05X가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을 합하여서 12,000원이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능기금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05분의 0.05가 지능기금에 해당이 되겠죠. 이를 약분하면 21, 계산하면 대략 571원이 나오는데요. 꼭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600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능기금이 600원이라고 하는 3번 역시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 4번. 연간 상영일수가 매년 200일인 영화상영관 D에서 직전 연도에 단편영화를 40일, 독립영화를 60일 상영했다면 지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우선 여기 단편영화와 독립영화 모두 2조 1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영화를 합쳐서 100일을 상영했다면은 이 200일분의 100일 총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50을 상영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조 1항에 보시면은 연간 상영일수가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 상영관에 대해서 지능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분의 50밖에 상영을 안 했기 때문에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능기금 징수해야겠죠? 따라서 4번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 5번. 영화상영관 경영자 E가 7월분 지능기금과 그 가산금을 합한 금액인 103만 원을 같은 해 8월 30일에 납부한 경우 위원회는 이에게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우선 1조 3항을 보시면은 이 지능기금과 가산금을 합한 경우 103만 원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가산금이 지능기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103만 원이 각각 지능기금 100만 원, 또 그 가산금 3만 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같은 조 사항 보시면은 위원회가 위탁수수료를 경영자에게 지급하는데 그 금액이 지능기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능기금 100만 원에 최대 100분의 3, 즉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5번은 옳은 선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 문제와 같은 경우 주어진 글을 근거로 상황을 적용해가지고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지방법원과 지원은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 구역이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원래는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여기 금전 지급 청구 소송과 같은 경우는 원고의 주소지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담당 구역을 재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시군법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군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재판하는 사건 중에서 소송 물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전담하여 재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 키포인트예요. 이러한 소송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이 있으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재판을 할 수가 없고 시군법원만이 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 물가액이 3천만 원인 금전지급 청구에서 A 청구네요. 그리고 을에게서 구입한 소송 물가액 1억 원의 고려청자 인도 청구에서 이를 B 청구라고 합니다. 를 각각 1심 법원에 제기하려고 한다. 갑의 주소지는 김포시이고 을의 주소지는 양산시입니다. 이 주소지와 관련된 법원명과 그 관할 구역은 이렇게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갑과 을의 주소지를 굳이 구분할 것 없이 김포시와 양산시만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A 청구와 같은 경우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소송물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지급 청구 소송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김포시와 양산시를 관할하는 시군법원만이 그 재판을 담당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법원과 관할구역 보시면은 김포시를 관할하는 김포시법원이 A 청구, 또 양산시를 관할하는 양산시법원이 A 청구를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면 B 청구의 경우 지금 소송물가액이 1억 원이네요. 본문에 보시면은 소송물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시군법원이 담당을 하므로 첫 번째 문단에 따라서 이 B 청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담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김포시와 양산시, 지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또 울산지방법원이 B 청구를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김포시, 양산시 둘 다 해당이 되지가 않죠. 따라서 이 인천지방법원은 A, B 둘 다 재판을 할 수가 없겠네요. 자, 지금 이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 보시면은 선지 5번 울산지방법원은 B 청구를 재판할 수 있다가 옳은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